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마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생활하기에도 좋고 또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날씨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춥다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또 포근해지면 온몸이 릴렉스해지는 편안함을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워지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더워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시점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전염이 되어지는 병이 있죠. 바로 우리가 수족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에 또 손이나 발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저희가 수족구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족구병은 추울 때는 발병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우리가 발병이 되는 그런 전염성의 일환인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혹시 손에 발에 입에 물집이 생겼다라면 수족구병으로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많은 아이를 접하다가 보면 이렇게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들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초임 선생님들은 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족구병이 또 수족구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족구병이 어떤 것인지 또 증상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너무 좋은 자료를 이게 보기에도 너무 편안한 이런 자료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족구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수족구병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병명이 있는데 수족구병이라고 우리가 불려진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손에 손수자, 발족, 입구, 물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손에, 발에, 입에 생겼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족구병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합니다. 이 수족구병은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이면서 우리가 이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콕사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게 물집이 생기느냐 하면 입에 생기고 손에 생기고 발에 생기고 또 심하면 엉덩이 온 몸에도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영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증상이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조심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청결 유지를 해도 이렇게 코사키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가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수족구병의 증상은 어떠냐 하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사진 보이시죠? 제가 사진에 이 펜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혀 아래, 네, 우리가 입천장 또는 혀 아래, 예, 그리고 여기 입 안쪽, 그 다음에 구강 점막, 그리고 인두, 구개, 입천장, 또 우리가 보면 잇몸, 입술에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이렇게 물집이 생겼는데 이게 또 심해서 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손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또 발바닥에도 이렇게 발진이 생기면서 예, 수포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신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일부에만 이렇게 발진과 수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발진이 일어나고 또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또 열이 납니다. 열이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주 잘 놀고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놀이를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시무룩하고 의욕이 없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먹는 거를 거부하거나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 안쪽이라든가 이렇게 수포가 생기게 되면 음식물 삼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물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였다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입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린이집에서 또 교실에서 바깥에서 아이들을 잘 보고 있는데 정말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아마 살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는 부모님한테 알리고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상을 보면요. 우리가 잠복기는 보통 일주일로 이 잠복기를 보고 있고요. 초기에 아이가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이렇게 감염이 되면 2, 3일 정도 되면 손등과 발등과 입에 이렇게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약을 먹고 그렇게 되면 이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발진도 사그라들게 되고 물집도 가라앉게 되고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7, 일주일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완화돼서 네, 거의 아이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그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감염을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쑥구에 벌린 아이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또는 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또 아이들이 이 가래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코크사키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기로 인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감염자의 어떤 대변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포 증상이 나타나면 여기 이렇게 막 가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손을 비비고 그러다 보니까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나게 되죠. 그리고 진물이 묻은 손을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전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손 씻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끗하게 우리가 청결하게 손을 씻는 게 가장 좋은 우리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감염자가 우리 방에서 나타났다, 우리 반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아이가 사용했던 놀잇감, 장난감, 그다음에 아이들이 집기, 우리 손잡이, 뭐 책상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족구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가 예방법이다. 더 이상 수족구가 우리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의 초기 대응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은요 우리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19도 얼마나 저희가 예방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청결히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자나깨나 교실 안에 교실 밖에나 아마 조심조심해서 청결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한테 연락해서 바로 오시게 하고 아이들은 왜냐하면 의심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에서 아이들하고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원장님이 그 아이를 함께 보육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규가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족구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등원을 시켰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네, 우리 부모님에게도 법적 전염병에 관련된 그런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통신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의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등원시켜서 다른 아이까지 이게 전염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아이를 등원을 시켰든 알고 아이를 등원을 시켰든 아이를 귀가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먼저 우리가 모시고 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족구를 예방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초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교실 안에 청결, 위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족구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예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수족구병으로 어린이집이 막 비상이 걸리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와 실제랑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 최선은 우리가 손 씻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손 잘 씻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씻고 그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아이들을 귀가지초하는 게 귀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초기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너무 좋은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